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임명됐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시카고 사우스루프에 새 구장을 짓는 계획과 관련해 브라이언 존슨 시장과 제릴 라인스토프 화이트삭스 회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에서 존슨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첫 사형 집행이 오늘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본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양측의 네거티브 대결도 일찌감치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앞 유리 근처 외부에 부착된 트림 조각이 분리돼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약 200만 대의 익스플로러 SUV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할레온 헬스케어가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성인용인 CF 맥스데이와 허니 CF 맥스 나이타임 등 기침약인 로비토신 시럽 8종을 리콜합니다. 한국 기독교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사모가 함께 찬양하는 The Divas가 오는 3월 17일 놀스부르크에 소재한 레이피 언약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종교 및 영적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졸리엣에서 8명을 살해한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회원 요금제를 또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임명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강 장관이 공직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했고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는데요.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 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과 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강 전 장관은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또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시카고 사우스루프에 새 구장을 짓는 계획과 관련해 브라이언 존슨 시장과 제릴 라인스토프 화이트삭스 회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에서 존슨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BS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존슨 시장은 몇 주 전 화이트삭스 구단주인 라인스토프를 만나 루즈벨트 로드와 클락 스트리트 근처에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62에이커 부지로 구장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이 지역은 시카고시의 78번째 공식 커뮤니티 지역이 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더 78로 불리는 곳입니다. 존슨 시장은 어제 제리와의 대화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높이 평가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 새로운 경기장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자신과 라인스토프가 새 경기장 제안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첫 사형 집행이 오늘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라바마주 사법당국은 오늘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에게 질소가스를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형 집행은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엘라바마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 질소가스 처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고 하죠. 스미스는 지난 1988년 돈을 받고 목사의 아내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엘라바마주는 2022년 11월 그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주사를 놓을 정맥 부위를 찾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UN 인권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은 대형 동물을 안락사할 때에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며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루터통신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지난 6일부터 운항이 정지된 상태였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 항공기들이 전면 검사 및 유지 보수 절차를 거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자사가 보유한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를 다시 운항한다고 밝히는 등 항공업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737 맥스 9은 보잉의 최신 여객기 라인이지만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겪으면서 결함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연방항공청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맥스 9을 포함한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 전체 라인에 대해 생산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본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를 겨냥한 본게임 전략을 조기에 가동함에 따라 네거티브 대결도 일찌감치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 간 공수가 뒤바뀐 리턴 매치가 될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아직 경선 레이스에 남아있긴 하지만 양진영의 선두주자들은 남은 9개월간 상대를 때리기 위한 조직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취임 초반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권과 16 국회 난입 사태 등 트럼프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쟁점을 잇따라 꺼내면서 그를 실명으로 공격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그의 캠프를 덜 떨어진 조 바이든과 그의 급진적인 미치광이 무리들이라고 부르며 거의 모든 연설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또 정신적 능력에 대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노동조합 조직 가운데 하나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제 올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율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노조의 지지 선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로 보여온 러스트벨트의 경합조에서 귀중한 선취점을 올린 셈이 됐습니다. 또한 메인주 대법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판결해야 한다는 판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앞유리 근처 외부에 부착된 트림 조각이 분리돼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약 200만 대의 익스플로러 SUV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리콜 관련 문서에서 운전 중 분리되는 A필러 외부 트림 부품은 도로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2011년부터 2019년 모델 익스플로러 SUV가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국은 앞유리와 천장을 연결하는 트림을 고정하는 클립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리콜은 미 규제당국이 1월 최근 164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 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이뤄진 겁니다. 포드는 팍스 비즈니스에 보낸 성명에서 차량 전체의 5%만이 이번 리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부품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헬리온 헬스케어가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성인용인 CF 맥스데이와 허니 CF 맥스 나이타임 등 기침약인 로비투신 시럽 8종을 리콜합니다.
어제 회사 측과 식품의약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염된 제품 유통기한은 올해 또는 내년에 만료되며 해당 제품 번호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진균 혈증이나 파종성 진균 감염과 같은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헬리오는 이번 리콜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리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헬리온 고객센터 1800-245-10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 기독교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사모가 함께 찬양하는 더 디바스가 오는 3월 17일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피 언약교회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콘서트는 더 디바스가 가는 첫 미주 투어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당시 사랑을 받았던 여러 추억의 찬양들을 원곡자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별히 KBS에서는 시카고에 거주한 최명자 사모를 연결해 이번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30년, 35년, 40년, 45년 그래요. 저희가 찬양 사역한 지가 채미 언니가 45년이고 제가 또 45년 되고 손영진 사모가 40주년이고 송정미 사모가 35년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또 부으셨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자.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서로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찬양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미주 투어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는 사인의 무대뿐 아니라 간증을 나누며 합동 찬양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번 더 디바스의 미주 투어는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달라스, 애틀란타 등 총 5개 도시에서 이뤄지는데요. 시카고 콘서트의 주최는 여호수아 기도운동이 맡았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모두가 사모인 4명의 가스펠 디바의 영감 있는 음악과 또 살아있는 간증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석한 모두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합니다. 최사모에 따르면 더 디바스는 2022년 10월 4명의 사역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교제를 하던 중 후배 사역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역지를 찾기 어려워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고 당시 콘서트의 주제로 정한 더 디바스가 1세대 대표 찬양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된 겁니다. 이 첫 무대를 계기로 전국 투어 및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년 전 10월에 선배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뭐 저희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평생이 처음이고 찬양 1세대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 듣는 그런 곡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곡들의 원곡자들이잖아요. 축복송이라든지 그냥 뭐 기름 부으심 옥합을 깨뜨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의 은혜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날 권하신 주 감사 이런 노래들이니까요. 다들 익숙한 노래다. 2024년 더 디바스의 첫 미주 투어 찬양 콘서트의 주제는 오늘 더 은혜입니다. 최사모는 십자가 그대로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노래했던 1세대 당시 느낄 수 있었던 찬양의 복음적 메시지를 시카고 동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픈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십자가라는 게 복음 자체죠. 눈물을 쏟는 거지. 내가 헌신했던 그때 당시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선적인 노래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처절한 그 사랑이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그 메시지가 가장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이날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가스펠 가수 남궁성옥과 송문정 음악감독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3월 17일 레비 언약교회에서 마련될 무대가 이번 미주 투어 중에 시카고에서 더 디바스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시카고의 한국 기독음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던 50대, 60대, 70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이민사회의 고단한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열정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은 팬데믹 지난 이후에 그런 헌신된 되었던 그런 분들이 다시 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지역사회의 큰 예전과 같은 그런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티켓 예매처는 생명의 말씀사 847-296-3160이며 콘서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847-824-67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평생 주님 노래하기로 결심하고 찬양이라면 빈들에도 달려갔을 이 사람들이 시카고를 찾아오잖아요.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평생 찬양하기를 결심하게 했던 그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서 이들이 오는 건데 누구에게나 그런 고백들이 다 있잖아요. 고단한 육림자의 삶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헌신으로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우리의 이민 1세대들 그런 분들이 다시 헌신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모인 분들이 다 새롭게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또한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4대 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웰스파고도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들은 예전처럼 빨리 쓴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미납 잔액의 경우 JP모건은 1년 전에 비해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 각각 증가했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미납금 규모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더 많은 구매를 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청구서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최근 졸리엣에서 8명을 살해한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졸리엣 경찰은 텍사스에서 경찰과의 대치 끝에 자살로 사망한 23세 총격 용의자 로미오 낸스의 체포를 막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21세의 카일리 클리브랜드 싱글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낸스의 여자친구이자 3살 아들의 어머니로서 경찰은 총격 사건 이후 행방을 감춘 그녀와 아들을 플랜필드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 확보해 경찰서로 이송했는데요. 경찰은 클리브랜드 싱글턴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믿고 있으며 윌카우니 주검사실이 그녀의 진술을 검토해 사법방해 한 건을 승인했다고 밝힙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싱글턴은 오늘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저녁에 짙은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발효될 예정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때때로 가시성이 10분의 1마일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흐린 날씨 계속됩니다. 오후에는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대를 가리키겠고 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예보됩니다.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 늦은 오후 들어서부터 밤새도록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저 기온은 30도대를 기록하겠고 안개는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종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전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34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98%, 바람은 북동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